요거 이제 재배 이제 비료 관점에서 한번 이제 적어놨는데 한번 딱 보시고 제가 여러분이 했던 거, 안 했던 거, 요렇게 했나 한번 딱 보십시오. 이제 뭐 마늘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다른 작물들은 보통 이제 밑거름, 웃거름을 반반씩 주는데 마늘은 특이하게 밑거름 30%, 웃거름 70% 정도 주거든요. 조금 웃거름이 비중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눌 때 한 뭐 적어도 2번 정도, 3번 정도 나눠주라. 그리고 줄 때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3월 말까지 주라. 그리고 이제 보통 칼리질 비료를 많이 주는데 보통 뭐 일반적으로 배농사나 이런 다른 작물이 칼리를 많이 주는데 마늘은 특이하게 항상 칼리를 주라. 왜냐하면 항산의 항이 일반적으로 아까도 했지만 맛이나 저장성이나 품질을 좌우한다. 표준 12당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나눠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칼리를 웬만하면 연마 칼리를 주지 말고 항상 칼리를 주라. 계속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 웃거름 주는 시기는 3월 말까지 주라.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가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물 때는 이제 겨울 가뭄이 심하면 요 추비줄량 1차 추비줄량을 물에 타가지고 해서 연민시비 액비로 주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렇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봄에 가뭄이 심해서 우리가 이거를 홍보를 많이 했는데 기술원이나 뭐 재능청에서 이렇게 지도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가물 때 이야기고 올해는 이제 비가 많이 좀 그래도 뭐 적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왔기 때문에 그 정도 가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료를 웃거름을 줄 때 그냥 그냥 고형 액비로 주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농가들이 자꾸 질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이게 이제 벌마늘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영천시장에 많이 줘도 솔직히 아까 대서마늘은 이게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더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가 계속 더 주는 것 같아요. 욕심에. 끝도 없는 거예요. 욕심. 이제 보통 이제 연민시하면 우리가 또 영양제 많이 쓰거든요. 영양제 걔가 이름도 잘 지어요. 튼튼해요. 우리 농장 이름하고 이 영양제 이름은 어떻게 잘 지는지 모르겠어. 이게 보통 그런 게 보면 보통 4종 복비라 해가지고 요 질소나 인산이나 칼리가 2종이 10% 이상 들어야 되고 요게 이제 요 성분들이 요걸 보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연민 12용으로 나눈 게 영양제가 보통 딱 깨보면 연민 12용으로 이게 4종 복합비료입니다. 그게 요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특별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질소나 수용성 인산을 사가지고 한 봉지 사가 매년 이렇게 연민 시비를 하면 돼요. 굳이 영양제 살 필요는 영양제를 비싸게 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양분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영양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요 질소를 조금 타가지고 해서 조금 더 양은 나오지만 농도에 맞춰가 좀 쓰시면 돼요. 만들어 쓰시면 돼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연민 시비가 하는 목적이 뭐냐면 실제로는 신속하게 양분을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해가 걸리가 뿌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뿌리가 성욕이 안 좋거나 아니면 너무 가물어서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런 사람한테도 뿌리는 거지. 마늘이 잘 자라고 있는데 영양제를 굳이 뿌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연면십이거든요. 요게 이제 보통 0.2나 이제 제가 빨간색을 이제 요 범위 내에서 용도를 맞춰가면 되는데 제가 이 농도를 빨간색을 맞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요 농도를 맞춰가지고 적은 농도에서 풀이고 자신감이 있으면 요 농도를 좀 늘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마리에 요소를 주려고 하면 요소 이제 0.2%를 주려고 하면 한 마리에 40g만 넣고 그 다음에 칼리를 주려고 하면 항산칼리를 주려면 한 마리에 40g면 0.2%가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 쓸 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만들어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비싸게. 요게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구건 비대자락 해가지고 이게 많이 이제 농가들이 많이 씁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썼을 거예요. 뿌리 커,
밑에 커, 뭐 알커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보면 대부분 사종 복합비료입니다.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원리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게 질소나 칼륨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이게 요 안에 칼슘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왜 4월달이나 5월달쯤 되면 대부분 습관적으로 칼슘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너무 웃자라가지고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숨을 죽인다 그러죠. 그게 이제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가. 근데 요 성분이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양분들이 입에 있는 양분들이 목적이 이제 땅속으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구건비대제로 쓰는데 실제로 구건비대제로 동력되어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 생장조정제라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구건비대제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BP라고. 아까 이야기하는 그 구건비대제는 자기들이 농약, 뭐 영양제 업체에서 이름을 만들어가 사종복비로 나오는 거고, 요거는 정식 등록되어 있는 용약 약품입니다. 요게 제가 알기로는 한 병에 200ml인데 17,000원인가?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이제 요거를 쓰시려면 실제로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비료 치고 농약 치고 뭐 영양제 없이 해도 구건이 잘 되는데 정 목적이 그 관심이 있으면 요거는 2번을 쳐야 돼요. 구건 이제 비대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서 뭐 농가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구건 비대기는 4월 초라 그랬잖아요. 4월 초에 뭐 4월 1일이면 10일 전에 한번 치고 4월 10일 있다 4월 1일 기준으로 10일 있다가 2번 쳐야 됩니다. 2번 쳐야 됩니다. 그 시기가 안 치면 효과가 좀 없습니다. 그 뭐냐면 그 시기에 양분이 들어가가지고 칼슘으로 모든 양분이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구건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게 이 성분이 요 프로헥사디온 칼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쓰라 이 말입니다.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좀 뭐 합성한 거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게 용도가 보니까 요거는 마늘에서는 한 20%짜리 쓰는데 어떤 데는 한 60%짜리 70% 쓰는데 요거는 여러 군데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화한 데도 쓰고 국화는 뭐냐면 국화를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쓰면 줄기는 줄어들고 이제 억제를 시켜가 그 사이사이에 이제 처가락 해가지고 이제 가지를 많이 뻗게 하는 거. 국화꽃이 많이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용도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마늘에서는 한 20%짜리면 충분히 된다. 일본에서 아마 생합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뭐 보니까 전혀 보통 이제 영양제나 이렇게 들어보면 생장조제 보면 이게 소비자들이 좀 이게 저거 인공이라서 좀 안 좋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전혀 문제 없다 뭐 그런 나오기도. 농약하면 보통 PLS를 지켜야 되거든요. PLS는 딱 원칙이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용된 작물에 적용된 적용된 농약을 적용된 시기에 치라. 그래서 어떤 약을 쓰면 그 마늘에 적용 가능한 걸 써야 되고 시기를 하면 뭐 수확이 20일 전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횟수도 한 번 쓰러 가면 한 번 써야 되고 2번 쓰다 2번 쓰다. 그걸 넣치면 잔류 농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이제 PLS의 원칙입니다. 뭐 적용 농작물을 지켜라. 그 다음에 같은 병해충을 써라. 그 다음에 사용방법하고 사용량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가끔 저한테 제가 뭐 그 전에 이제 배농사 할 때부터 질문하는 게 농약을 치고 그대로 둬도 되느냐. 그래서 뭐 오늘 농약을 쳤는데 비가 와서 못 치게 됐다. 그러면 내일도 치도 되나? 치도 되죠. 근데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효과가. 특히 이제 아까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은 농약 칠 때 농약 칠 때 물에 희석하잖아요. 그죠? 물 산도를 혹시 자기에서 지하수라 그럽니까? 지하수 산도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모르죠. 그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산도에 따라서 비료의 농약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효과가.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회장님.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침 저녁으로 쉬어야 되지 낮에 치는 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칼슘제를 이제 혼합해도 되냐 물어보는데 칼슘제는 넣어도 됩니다. 근데 다른 거는 뭐 2가지 이상 섞거나 4가지 섞거나 그런 건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영천에 혹시 미생물 쓰시는 분? 미생물. 토양 미생물. 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그 미생물이 영천에 미생물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가 홍보를 좀 덜 했나 봅니다. 마늘은 왜 마늘 잎주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쪼삣쪼삣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작물보다 전착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을 치면 그냥 흘러내리거든요. 이게 이제 전착제를 써물 해서 약이 이제 확산도 되고, 그 다음에 침투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에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늘은 제가 찾아본 교재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농약 칠 때 전착제를 넣지만 마늘에서는 그보다 한 2배를 넣어라. 2배 정도 넣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 특성을 보면 좀 알겠죠. 그거를 전착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순서입니다. 순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혼용 순서입니다. 혼용 순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농가들한테 교육할 때 설명하는 게 여기에 물을 쓸 거잖아요. 그죠? 물하고 비슷한 것부터 넣어라. 수용제부터 넣고, 그 다음에 수화제, 그 다음에 기름 성분인 유제는 제일 마지막에 넣을 때 전착제가 제일 마지막에 넣어라. 근데 요거는 제가 뭐 조금 틀린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게 농약 그 협회에 가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이게 이제 그 우리 농약 칠 때 산도입니다. 산도. 습가는 물. 이게 조금 산성일 때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보통 그 알칼리수라 해가지고 그 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알칼리수를 쓰면 유기인제 이런 게 금방 분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통 자기가 쓰는 농약에 쓰는 그 희석하는 물은 보통 지하수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지하수를 쓰면 완전히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물을 떠가지고 한번 우리 검정실에 오가지고 pH를 한번 재보시죠. 왜냐면 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 정도로 가버리면 아까도 요거는 살충제를 쓰면 필석이 분해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약효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그런 만큼 빨리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요거를 재보시고 요게 만약 요렇게 알칼리로 가면 요걸 산성으로 조금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리는 방법은 현미시초나 그 식자재 가면 병초산이나 이거 조금만 넣으면 돼요. 조금만 넣으면. 그 양은 실제로 재봐야 되겠지만 한두 방울 넣으면 되면 너가 다시 측정을 해보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pH가. 그 pH가 요 정도 된다고요. 교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요 교정 상태에서 해야 되지 요 상태에서는 약효가 없습니다. 실제로. 계속 금방 분해되니까. 요거는 마늘은 물을 이제 적어도 한 10일에서 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계속 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수확하기 직전에는 저희들은 한 3주 전, 최소한 2주 전에 주지 말라거든요. 근데 이제 2주 전에 주거나 3주 전에 줘도 마늘은 커집니다. 근데 건조 과정에서 다시 빠져나오고 어차피 건조되면 그만큼 또 부패도 빨리 되고 저장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줄 때는 꾸준히 주되 수확하기 전에는 2주 전이나 최소한 3주 전이나 최소한 2주 전에는 좀 끊어주라.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연구 자료 보니까 4월달에서 6월달 주면 이게 한 달에 요만큼만 주면 수량이 이 정도 되는데 4월달부터 6월달이 꾸준히 주면 수량이 요만큼 난다. 요거 비교해가 안 주는 것에 비해서 요만큼 나고 4월달만 주면 4월달에만 주는 거나 5월달에 주는 것만 주는 거나 6월달만 주면 수량이 좀 차이 나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7일이나 10일 간격으로 꾸준히 주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분소호소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죠. 그리고 이제 인고에는 요걸 많이 주더라고요. 요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고가 농사 짓기는 편해요. 왜냐하면 특히 물 때문에. 인고 수성 때문에 물을 계속 주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아침에 일해놨고 저녁에도 일해놨더라고요. 물을. 인구수승에서 무리만은 좀 많으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령이나 하산보다는 인구에서 만날 수 있기가 좀 편하고 품질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주는 거는 실제로 문제는 안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오히려 습해도 일어나겠죠. 그죠? 습해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면 바로 빼주는 게 맞습니다. 물을 빼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흙뜯기를 하시는데 너무 일찍 하시면 잡초는 안 나겠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투명 비닐 덮은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3월 달이나 3월 하순이나 4월 달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부지런한 사람들은 보니까 이게 잡초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째버리더라고요. 째버리가 아마 초기에 베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예 자체를. 마늘종은 대부분 이제 그 집게로 자르죠. 그죠? 빼는 사람은 없죠. 빼는 사람 있습니까? 웬만하면 빼는 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빼면 마늘로 생각하면 마늘종을 뺀다는 거는 마늘의 기둥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늘이 노화도 빨리 오고 그리고 마늘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병도 많이 오고. 그러니 웬만하면 마늘종을 제거를 해야 되지 빼는 건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빼는 거는 뭐 속된 저 남해나 이쪽에 종이 가격이 좋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팔아가지고 이걸 부산물을 소득이 있으면. 근데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는 그게 없으니까 종을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 제거할 때 올라오자마자 이게 제거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보통 2회나 3회 나눠가 제거한다 생각하고 한 5cm 정도 올라왔을 때 한번 제거하고 또 한 번 더 제거하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요게 이제 종을 어느 때 제거해야 수량이 제일 많이 나오냐.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올라오면 제일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만히 놔둘 수는 없고 요거를 이제 한 5에서 10cm 요 사이에 2번 정도 제거하시면 그게 뭐 노동력이나 효율이 좀 높는 거죠.